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뇌의학자의 시선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주거 공간 처방을 제안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괴학과 교수이자 뉴로테리어의 저자 손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뉴로테리어가 뭔가요? 뇌과학 그리고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을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뇌과학에 기반한 치매 예방 공간 설계 가이드입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면 뇌가 오랫동안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뇌의학자인 제가 체계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 인테리어 하면 예쁘고 감각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뉴로테리어는 이 공간이 뇌를 피곤하게 하는가, 보호하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치매 이야기라고 하면 이미 걸린 다음에 이야기만 했지, 건강할 때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우리 삶의 공간을 통해 미래의 인지 건강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책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매 초기 신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치매의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기억력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력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길찾기 능력입니다. 우리 뇌가 공간을 인식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론 뷰 모드.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머릿속에 훤하게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해서 찾아갈 때 이러한 드론뷰 모드를 사용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헤드라이트 모드입니다. 자, 내 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빨간 지붕 빵집,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단서에 의존해서 길을 찾는 방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드론뷰 모드가 쌩쌩해요. 전 세계 430만 명을 측정한 연구에서 인간의 드론뷰 능력은 19살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평생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40, 50대가 되면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드론뷰 모드를 끄고 헤드라이트 모드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자기 차 위치 헷갈린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드론뷰 모드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정상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치매가 진행돼서 헤드라이트 모드를 침범하고 있는 뇌 부위까지 치매 독소가 먹어버리면 이제는 익숙한 장소에서조차 길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동안 눈 감고 가던 동네 마트, 심지어 우리 집에서조차, 집 안에서조차 길을 잃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 노화가 아니라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매를 기억력의 문제로만 시작하시는데, 기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면, 들리는 세계, 냄새, 그리고 피부의 촉각까지 우리 감각 세계 전체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40대 중반에는 식당 메뉴판을 멀리 떼놓고 보면서 노안이 왔나 봐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뇌가 흐릿해진 상을 보정하려고 시각 피지를 과도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60, 70대가 보면 우리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색되면서 눈앞에 노란색 셀로판지를 댄 것 같은데, 그러면 파란색 계열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 가스레인지 파란 불꽃이 켜져 있는 게 보이기가 어렵고, 또 상한 음식의 미묘한 색 변화를 알아채기 못해서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가 이슈인데, 왜 치매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 운전자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혹시 길을 깜빡거려서 그런가 하지만 진짜 원인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 치매가 진행되면 눈에 보이는 장면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시야가 까맣게 지워지는 터널 시야,
그리고 앞차가 서 있는 건지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대비 민감도 상실. 또 여기 더블 비즌이라고 물체가 두 겹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차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눈앞에 다가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다녀오는 것처럼 뚝뚝 끊기는 현상. 그래서 이런 운전자들은 기억력 검사에선 정상인데 도로 위에서 사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속도를 줄이기 혹은 밤이 아니라 낮에 안전한 집 주위에서 운전하기 하는 조건부 면허가 대안으로 논의되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운전하는 조건이 달라져도 치매가 진행돼서 눈에 보이는 장면 자체가 달라진다는 현상은 여전하니까요. 그리고 또 청각도 바뀌는데요. 난청이 시작되면 뇌는 깨진 소리를 해독하느라 뇌 에너지의 80%를 듣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중에서 고주파 자음인 시읒, 쌍시읒, 치읒이 먼저 안 들려서 토마토가 오마오로 들리고 시끄러운 식당에서 대화를 놓치기 시작해요. 또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왠지 모르게 엉거주춤해지고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딜까 봐 조심조심 걸으시죠. 이게 단순히 근육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발바닥에서 뇌로 가는 감각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뇌가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겉으로는 오히려 감각이 둔해진 것 같은데 예고 없이 엄마 하고 어깨 집으면 엄마야 하면서 불쑥 깜짝 놀라시면서 화를 내세요. 이거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불안정해진 뇌회로가 예측되지 못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기 방어인 겁니다. 후각의 변화가 내가 보내는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향이 하수구 냄새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후각은 가장 먼저 고장나는 감각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리는 정보는 시상, 영어로 살라무스라고 하는 뇌의 중계소를 한번 거쳐서 뇌로 올라가는데 이 코로 들어온 냄새만은 이 중계소를 건너뛰고 바로 기억 중추인 해마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유일하게 후각만이 뇌 핵심 부위로 뚫려 있는 직통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수십 년 전 기억에 저장된 그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매가 진행돼서 이 치매 찌꺼기가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이 고속도로의 입구 내후각 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면 단계별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1단계. 이게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가 요즘 음식 간을 잘못 맞추시거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숟가락을 일찍 놓으신다면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풍미는 혀가 아니라 코가 결정하기 때문에 냄새 감지 능력이 치매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음식이 종이 씹는 것처럼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면 좋은 공간 처방은 우리 주방 창문 베란다에다가 바질, 로즈마리와 같은 아주 감각적인 향이 나는 허브 화분을 두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코끝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초기 치매에서 조금 더 진행돼서 중기가 되면 냄새는 맡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거예요. 냄새 신호가 뇌에 도착은 했는데 그거를 과거 기억과 매칭해서 해석하는 검색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이럴 때는요. 정체불명의 향을 치우고 눈에 보이는 냄새만 남기는 게 중요해요. 커피향이 나면 주방에 커피잔이 보여야 하고 과일향이 나면 식탁에 귤이나 사과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코가 잃어버린 이름표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 시기에
중요한 공간 처방이고요. 이제 말기 치매 3단계가 물어보신 그 현상인데 착후각이라고 합니다.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향이 역겨운 하수구 냄새로 느껴지고 아우 귀여운 아이의 정수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고무 타는 냄새로 느껴집니다. 우리 코의 후각신경세포는 손상되어도 저절로 재생되는 능력이 있는데 치매로 인해 이게 불안정하게 재생되면서 전화선이 엉뚱한 곳에 꽂히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미 향기를 전달해야 되는 신경이 하수구 냄새의 구역에 연결되어 버리는 시기죠.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시거나 특정 장소를 피하신다면 안 나는 유령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단계의 공간 처방은 향기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실 디퓨저와 화장실 방향제 냄새, 강한 세제 냄새와 같은 서로 모순되는 향기가 뒤섞이면 뇌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든요.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료제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 정도면 쌩쌩해 하면서 40, 50대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사실 뇌 속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독소 물질이 강바닥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기억력 저하 같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 찌꺼기가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전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최근 레켐비아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매 치료제가 나오면서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 골든타임을 노려서 초기 단계의 치매 찌꺼기를 직접 청소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새로운 치료의 혁신적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고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밀로이드 PET-CT라는 영상 검사를 통해 먼저 확인을 해야만 이 약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많이 진행된 치매에서는 효과가 적고 아주 초기 단계, 이제 막 쌓여가는 단계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알츠하이머와의 싸움은 사실 장기전이거든요. 이런 치료제가 뇌 속 병리 물질을 걷어내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또 제가 주장하는 치유적 주거 환경은 그 토대 위에서 뇌의 회복 탄력성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 약물 치료와 환경 개선은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효과를 증폭시키는 최상의 파트너인 거죠.